쿠팡 김범석의 여론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기업을 지키고 싶은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까지 대한민국을 물먹이고 싶은 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실제로 정황들을 보면 너무 황당합니다. 같은 날, 같은 논리, 같은 단어들이 한꺼번에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봐도 서로 짠 것처럼 보이는데 겉으로는 각자 우연히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는 얼굴을 하고요. 이번에 미국 쪽에서 벌어진 한국 때리기가 딱 그 모양새입니다. 공화당 중진 테럴 이사의원의 키고 트럼프 진영 인사로 분류되는 스티브 코르테스의 발언 강경 보수 성향 방송 진행자의 주장까지 전개가 너무 깔끔하게 맞물렸습니다. 특히 미국 기업을 괴롭히지 말라는 문장으로 시작해 애플과 구글 같은 거대 기업 옆에 쿠팡을 끼워 넣고 동시에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 파산을 지시했다 같은 자극적 문구가 복수 매체에 퍼졌다는 대목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단순한 비난이 아니라 한국 사회 내부의 논쟁을 미국 정치권과 보수 매체의 언어로 덮어버리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은 보도 내용대로라면 법을 어긴 기업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고 잘못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원론적 경고였습니다. 법치를 강조하는 발언을 파산 지시로 번역해버리는 순간 메시지는 완전히 뒤집힙니다. 경고가 명령이 되고 법 집행이 정치 보복이 됩니다. 이게 바로 여론 비틀기입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한 문장을 골라 의미를 바꾸고 그 의미가 바뀐 문장을 다시 사실처럼 유통시키는 수법입니다. 한 번만 나오면 실수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채널에서 비슷한 문장이 한꺼번에 나오면 그때부터는 실수가 아니라 기획이 됩니다. 더 불길한 건 그 기획의 중심에 왜 하필 쿠팡이 놓였느냐는 점입니다. 미국 정치권이 보호하려는 기업으로 쿠팡이 특정되는 장면 자체가 이미 비정상입니다. 한국 안에서 규제 논쟁이 벌어지는 기업이 미국 정관계에 피해 기업 명단에 올라가는 순간 그 기업은 한국의 법과 제도를 상대하는 게 아니라 한미 관계의 틈을 이용해 압력을 행사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을 지키라는 요구가 통상 압박으로 둔갑하고 공정 경쟁을 만들자는 입법이 반미 정서로 몰리고 국내 정치가 외교 현안으로 끌려 올라갑니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설계해둔 정상적인 절차는 힘을 잃고 로비의 체력전이 시작됩니다. 돈과 네트워크가 많은 쪽이 이기는 게임으로 바뀌는 겁니다. 보도에서 제시된 수치도 가볍지 않습니다. 미 상원 보고서에 따르면 쿠팡이 상장 후 지난 4년 동안 미국에 쏟아본 로비 자금이 약 160억 원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액수만이 아닙니다. 그 돈이 쓰이는 지점이 어디냐는 겁니다. 로비는 광고처럼 우리 회사 좋아요를 외치는 게 아닙니다. 로비는 의제 설정입니다. 어떤 사안을 규제로 보게 만들지 차별로 보게 만들지 통상 문제로 만들지 그 프레임을 먼저 잡아버리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프레임이 잡히면 그 다음은 기계처럼 돌아갑니다. 의원이 편지를 쓰고 매체가 받아쓰고 방송이 자극적 문장을 만들고 국내에서는 미국이 화났다는 공포가 퍼집니다. 그 공포는 정치권을 움츠러들게 만들고 결국 법 집행이 약해집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한국에서 돈을 벌어 미국에서 방패를 사는 기업이 등장합니다. 문제는 그 방패가 결국 한국 국민을 향한다는 점입니다. 올해 7월 24일 미국 하원의 법사위원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보냈다는 같은 결입니다. 온라인 플랫폼법을 두고 과잉 규제라고 규정하고 중국 공산당에게 선물이라는 말을 붙이고 심지어 통상협상까지 거론하는 방식은 내용만 봐도 압박의 톤이 강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그 편지를 받아든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이 당황했다고 했고 사실상 협박문 아니냐는 반응도 나왔다고 했습니다. 특히 쿠팡의 작품이라 느껴졌다는 취지의 언급이 나왔다는 대목은 누가 봐도 그냥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내부에서 실제로 체감하는 위험을 말하는 겁니다. 만약 특정 기업이 국내 규제 논쟁을 미국 의회 사안으로 끌어올리는데 영향을 미쳤다면 그 순간부터 기업은 시장 참가자가 아니라 외교 변수로 변합니다. 이건 시장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의 문제입니다.
쿠팡이 2024년 2월 미국 증권거래소 공시에서 공정위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집중이 자사 비즈니스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적었다는 내용도 이 흐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기업은 투자자에게 위험을 알립니다. 그 자체는 당연합니다. 그런데 그 문장이 로비의 언어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위험이다가 그래서 한국이 문제다로 변환되는 순간입니다. 투자자 보호 문장 하나가 국가 비난의 근거로 사용되면 한국의 입법과 행정은 곧바로 미국 기업 때리기 프레임에 각입니다. 그러면 한국은 법을 만들고 집행하는 나라가 아니라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나라가 됩니다. 이것만큼 모욕적인 프레임도 없습니다. 여기서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가벼운 피해로 축소됐다는 장면은 특히 기이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어떤 나라에서든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피해는 축소되고 규제는 과장됩니다. 이건 사고의 성격을 반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피해를 줄이려는 게 아니라 규제를 막으려는 겁니다. 만약 이런 축소가 반복된다면 그 기업은 국민의 권리를 비용으로만 계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비용을 줄이려면 사과도 줄이고 보상도 줄이고 책임도 줄이면 됩니다. 대신 로비는 늘립니다. 그 로비로 규제 자체를 약화시키면 앞으로도 같은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결국 국민만 반복해서 당합니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2020년 부천 물류센터 코로나 확진자 발생 당시 김범석이 여론을 조작하려 한 정황이라는 보도입니다. 내부 대화에서 감염된 직원에게 비난을 집중시키고 쿠팡에서 책임과 관심을 떼어내는 게 목표라는 문장이 등장했다고 했고 감염 직원에 대한 정보를 영어권 매체에 익명 제보 형식으로 흘려 한국 언론이 받아쓰게 만들자는 취지의 지시가 전달됐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다음 날부터 BBC, 타임지, 폭스뉴스 등 외신 기자들에게 한국에 새로운 슈퍼 전파자가 있다는 식의 메일이 발송됐고 생일 파티 감염 확진 인지 후 대중교통 이용 같은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동선 접촉자 추적 자료까지 첨부됐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메일이 추적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진 메일 계정으로 발송됐다는 설명도 나왔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여기서 드러나는 건 단순한 홍보 실수가 아닙니다. 조직의 위기 대응 철학이 책임을 질 것인가가 아니라 누구에게 책임을 씌울 것인가로 설계됐다는 겁니다. 사회적 재난 상황에서 기업이 취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은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사람 하나를 희생양으로 삼아 여론을 돌리는 것입니다. 더구나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개인 정보가 오히려 공격의 도구로 쓰였다면 그건 관리 부실이 아니라 권력 남용에 가깝습니다. 쿠팡은 해당 폭로를 비위 행위로 해고된 직원의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고 합니다. 기업이 그렇게 말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말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기업이 투명하게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외부의 독립적 조사에 협조하고 무엇이 진실인지 공개할 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박은 방어가 아니라 또 다른 여론전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벌어지는 미국발 한국 때리기는 이 여론전의 확장판처럼 읽힙니다. 한국에서 불리한 프레임이 생기면 미국에서 한국이 미국 기업을 괴롭힌다는 프레임을 만들고 그 프레임을 다시 한국으로 역수입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쿠팡이 한국에서 돈을 벌 권리는 있습니다. 다만 그 권리는 한국의 법과 국민의 신뢰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국민의 피해를 가볍게 만들고 국가의 법 집행을 미국 기업 공격으로 포장하고 대통령의 원론적 발언을 파산지시로 둔갑시켜 퍼뜨리는 흐름이 사실 그건 한국 사회를 깔보는 태도입니다. 소비자들이 등을 돌리는 탈쿠팡이 무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만입니다. 시장은 결국 태도를 기억합니다. 김범석이 정말로 글로벌 기업의 리더라면 로비와 프레임이 아니라 책임과 투명성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한국 사회는 더 이상 이런 이중적 행태를 참고 넘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법치가 서지 못하는 나라에서 소비자는 안전할 수 없고 소비자가 안전하지 않은 시장에서 기업의 성장도 지속될 수 없습니다.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이 가볍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정치박사가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